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서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에 대한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최자 중에서 불초한 저를 수업평을 하도록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4월이 되면은 엘러지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더라도 전염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저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맡겨진 서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서평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좁혀 얘기한다면 대한제국이 글자 그대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술이 끝난 때로부터 1년 뒤에 을사늑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보호국이 되었고 또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른바 한일합방이라는 이름 아래 망국의 비극을 겪게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책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각박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글자 그대로 존망지추에 서 있었을 때 이분이 왜 독립을 부르짖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일본 제국주의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 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토 히로부미가 내놓은 동양 3국의 국제연합이었습니다. 즉 일본,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국이니까 일본 제국, 대한제국, 청제국 이 세 제국이 하나의 연방을 만들자 또는 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이러한 연합체를 통하여 서로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 연합체제론 또는 연방체제론을 내놓은 때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제안에는 바로 중국은 물론이지만 우리 대한제국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그 흉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연방제, 연합제,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동국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즉 일본 제국, 대한제국, 청제국 셋이 연합을 형성해서 대동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큰 대자, 동력동자, 나라국자, 대동국을 세우자.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해서 평화롭게 잘 살자. 그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대동국을 창안하자 하는 제안이 여러 군데서 나왔었고 청나라에서도 그 대동국 만들어보자 이런 호응도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 안에서도 물론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만 대동국 그거 멋있다. 우리 대동국을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호응이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남은 그런 거 다 아니다. 독립이다. 무슨 연합이냐? 무슨 세 제국의 연합? 이거 다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흉계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연방제, 뭐 연합제 이거 다 아니고 우리 대한제국은 독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연방제, 뭐 연합제, 이거 그럴듯하죠. 이거 아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고유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지켜야 되겠다.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독립의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가 내놓은 감언 이설, 그것의 속내를 파악하고 거부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먼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곧바로 우리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을 벌써 예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렵에 이 독립정신에서 강하게 도출되는 논점은 러시아, 이거 안 된다. 이 러시아는 침략 국가다. 러시아는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포악한 러시아는 침략을 했거나 짓밟았거나 이른바 보호국을 만들었거나 이렇게 흉맹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흉맹한 나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독립정신의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제국의 시대적 상황, 국내외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부르짖고 나왔다고 하는 것. 이 점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되씹어 볼 만한 이론이었다,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때 이 주변 국가들에서는 아니 우리 안에서도 이른바 애국자라는 분들이 지지하고 나왔던 것은 또는 제창하고 나왔던 것은 중립파였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지금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뚫고 나가는 방법은 우리 대한제국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중립화를 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서 그래서 일제도 우리의 중립을 존중하도록 만들고 이미 다 죽어간 나라이지만 청나라도 우리의 중립을 지켜주도록 하게 만들고 러시아, 저 강포한 러시아도 대한제국의 중립을 보장해 주도록 그래서 중립화를 통한 독립을 유지하자 이 논의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아니 우리 대한제국 안에서도 활발했습니다. 그 위대한 애국자 민영환 선생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한때는 그래 중립화만이 우리 살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이십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 구국의 정신을 후대까지 전파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조차도 그래 중립화를 통해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이때 우남은 중립화 그거 안 돼. 중립화 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잃고 강대국의 그 먹잇감이 되기 딱 좋으니까 그 중립화 안 돼. 이거를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독립 정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남께서 그 시대에 왜 독립정신이라는 독립이란 말을 앞세우고 책을 쓰셨는가 우리가 재음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정치 열강 속에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걷자 이런 거
이거 상당히 휘씹어 봐야 할 그러한 제안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우남의 독립정신에 나오는 그 이론적인 분석,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과 철학, 이것을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은 이제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정말 3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을 근거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2년 만에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버드, 미국 사람들도 정말 입학하기 어렵다고 하고 높이 평가하는 하버드와 프린스턴, 그 합쳐서 3년 만에 석사, 박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한 군데서 3년 만에 뭐를 했다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래 명문인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 가서 박사, 이거 3년 안에 끝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역시 우남다운 데가 있구나. 뒷날 우남의 결단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바로 유영익 선생께서 발굴하신 거예요. 저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하버드에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그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 때였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프라이터 용지에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책, 어느 한 장 이렇게 뜯어내서 거기에 펜으로 직접 쓰셨어요. 이거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저는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인류 대학이 된 것이 그런 것조차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그거를 그때 그 편지를 보낼 때가 1907년이면은 이제 이른바 한일합방 3년을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에 미국 사람들의 눈에 저거 나라야, 저거 곧 나갈 텐데 이럴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낸 편지, 한 장짜리예요. 그 편지를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보관했을 뿐 아니라 답장까지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지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근데 이왕 내가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귀교와 같은 명문대학에서 에미넌트 스쿨에서 꼭 PhD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급하다 지금. 그러니까 3년 안에 PhD를 주겠느냐? 주겠다고 보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개런티를 해주면 내가 당신의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는 말이 있죠.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정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남자, 여자는 제가 혹시라도 이 구설의 말일까봐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꾼 거지, 전통적인 우리말이 있잖아요. 사내는 배짱, 그 다음에 여자에 해당되는 무슨 말은 정조, 이런 말이 있는데 역시 이분이 배포가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걸 흥정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배포, 그리고 그 흥정하는 자세, 이것이 뒷날 바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대결단을 내리는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또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를 끌어내는 그 배포와 협상 능력이 하버드 대학교에 보면 그 편지에서 엿보인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덧붙이면 그 종이 한 장짜리예요. 그걸 보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이거 저는 우리가 크게 배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리아가 눈에나 보였겠습니까? 곧 망해가는 나라죠. 근데 거기에 한 학생이 종이장에 그것도 펜으로 써서 보내, 그 다음에 학위를 흥정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대학원 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것을 그 점자는 그 타이프라이터 용지에 써서 보낸 것도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아주 깊이 감사한다. 근데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어느 누구에게도 몇 년 안에 학위를 주겠다고 개란티한 일이 없다. 그러니 귀하도 그저 우리 학교로 그저 우선 석사 과정에 들어오느라 이런 답을 보냈는데 그것도 보관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게도 물론 결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때로는 비난을 받지만 이렇게 참 거들떠볼 것도 없는 그런 편지 한 장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학원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내려서 답을 보내줬다는 사실 이건 우리로서도 이건 반드시 배워야 할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결국 하버드에 가고 이제 프린스턴까지 가고 3년 안에 석사 박사를 다 끝냅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보니까 이분이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냥 책벌레처럼 공부벌레처럼 매달려서 그렇게 빨리 석박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기간에도 독립운동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제가 보니까 전부 B예요. A가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A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B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래 얼마나 그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쳤으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1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왜 박사학위 받으려면 가운이며 학위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돈을 내게 했더군요. 저 3불이에요. 3달러를 내야만 졸업식에서 이 학위복을 빌려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남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그때 총장인 윌슨한테 메모를 보낸 게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도교수가 그래서 썼어요. 총장한테. 승만 Ri from Korea is in extreme poverty. 극도의 빈곤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극도의 빈곤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학위복 그 비용을 면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역시 윌슨 대통령이 좋다. 면제. 이렇게 해서 그 3불을 내지 않고 학위복을 입고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여러 군데서 독립운동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의 전적으로 모두 독립운동에만 바치고 개인으로서는 정말 1센트조차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일제의 이른바 합병된 이후에는 조국의 이 광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독립정신 그리고 한국교회 핍박에 보입니다. 한국교회 핍박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자마자 기독교를 거세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세력으로 간주되는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 구속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박하는 그래서 일제의 만행 이것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그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선각자적인 그러한 의지,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절대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의 제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남아있고 오늘날 한반도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지켜야 할 가르침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